안녕하세요. 디톡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Why 드셋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드셋 식이요법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How to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셋이 무엇인가요?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은 그래서 드셋 좋은지는 알겠는데 나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맞는지, 그렇게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으셨어요. 예를 들면 10kg를 2주 만에 감량하셔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소화장애를 앓는 중학생인데 프로그램 해도 되는지, 임신 준비 중인데 또는 임신 중인데 프로그램이 가능한 건지, 변비가 굉장히 심한데 절대 마른 몸이시래요. 이런 경우도 절식이 꼭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절식만 하고 보식을 안 하면 요요가 오나요? 또 사회생활 때문에 절식은 조금 겁이 나는데 식사와 병행할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렇게 본인들의 사정과 상황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스스로 판단하고 드셋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예 대놓고 드셋 식이요법 프로그램 선택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드셋 식이요법은 크게 절식과 보식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식 과정은 온전히 소화기관을 휴식하게 해주면서도 혈액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드셋 리퀴드 밀로 일체의 식사를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최소 시작하셨으면 3일에서 7일 정도는 절식 과정을 유지해 보시기를 권해요. 이유는 소화기관만 생각하더라도 현재 내 나이만큼은 쓴 기계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엔진 오일도 교체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절식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또 그 기간이 길수록 효과는 극명하긴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은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절식을 유지하면 성장 호르몬이 오히려 증가하고 케토젠이 증가해서 드디어 팻 버닝을 시작한다고 해요. 절식 24시간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오토파지가 시작되면서 염증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됩니다. 또 2, 3일차 절식을 유지하게 되면 뉴런이 증가해서 세포 증식이 활발해진다고도 해요. 특히 우리 몸의 세포들 중에서는 각각의 세포들이 다 생성과 재생, 소멸의 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세포의 치료제다라고 불리는 백혈구는 생성 주기가 7일이에요. 해서 7일 정도 드셋으로 안정된 이런 절식을 유지하시면 최소 백혈구의 수치는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인체의 변화라는 것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리 강도를 높여주는 변화, 이 두 축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해서 7days 절식은 내 인체를 한번 집중적으로 정돈할 때 약 1년에 서너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3days 절식의 경우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때, 소화장애가 시작될 때, 불면증, 생리불순 등 인체가 신호를 보낼 때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수시로 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매달 우리가 생리를 하잖아요. 그 생리 시작하기 하루 이틀 전에 꾸준히 3일 정도의 드셋 프로그램을 하시기를 권해요. 이유는 생리도 노폐물이고 그 생리가 일어나는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보일러 기능을 하는 곳이고 또 나아가서는 임신, 생명을 품는 자리라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생리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생리 전에 3days를 꾸준히 하시면 생리 증후군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식욕 관리가 잘 안 되는 때잖아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되려 7days 절식이 3days보다 기초공사에 해당하니까 꾸준히 하셔야 되고 3days는 긴급 처방 키트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하시면 좋습니다. 목표한 절식 과정이 끝나면 동일한 기간만큼 보식 과정을 거치시고 일반식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보식은 마치 이유식 단계 같은 걸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발효 액상 식사로 휴가를 보내준 거잖아요. 소화기관을. 그랬는데 갑자기 다시 가염, 가열, 가당 되어 있는 식품이 훅 들어오면 소화기 입장에선 데미지를 입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요가 와요.
해서 신생아가 엄마의 젖을 먹다가 이유식 과정을 거쳐서 식사로 가는 것처럼 발효 식사의 형태에서 액상의 파우더 형태까지 추가하셨다가 이후에 휴식 갔던 소화기를 천천히 깨우는 시간은 이 보식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권합니다. 이 보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의 바른 규칙을 세팅해 주는 것이에요. 먹을 시간과 먹지 말아야 될 시간, 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종류와 양, 이런 것들을 절제로 걸러주는 것입니다. 인체는 혈액을 만들어서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잖아요. 그래서 인체는 아무튼 혈액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해서 혈액 생산에 해당되는 식사를 기준으로 몸의 대사 활동의 순서를 바꿉니다. 먹고 있을 때는 소화효소의 활동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몸의 체내 노폐물을 뺀다거나 세포를 재생시키는 대사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 먹을 때마다 인체가 무슨 일 좀 하려다가 대사 활동을 또 멈추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의 제일 1원칙은 식단보다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엄수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 연습과 소화기관을 깨우는 시간이 바로 보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리퀴드 밀은 절식 때와 동일하게 하루 6회씩 유지하시면서 신진대사율이 가장 높은 점심시간 첫 끼부터 천천히 발효 파우더 밀로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생식을 좀 낳아서 양과 종류를 변화주고 그 다음에 가열식도 더해서 단계별로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계획한 기간 잘 해보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는 일정 부분 드셋을 유지해 주시면 과거에 좋지 않았던 습관과 꾸준히 단절하고 인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취침 1시간 전, 기상 직후, 오전 간식 이렇게 3잔 정도의 리퀴드 밀을 섭취하시면서 수면 포함해서 점심 전까지 간헐적 절식을 영양을 채워가면서 이어보시는 거예요. 소화기관도 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 최소 서너 시간이 지나야만 소화기관은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게 돼요. 소화기관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침 식사는 아무리 임금님 박상이라고 하더라도 소화효소 낭비와 소화기관의 노동만 부추길 뿐이에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사, 간식 등 소화 과정이 필요한 섭취 이후에는 드셋 애프터밀, 그때그때 소화를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드셔주시기를 권합니다. 또 굳이 식욕이 없을 때에는 발효 파우더밀로 대체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주 1일 정도 드셋 데이를 정해서 꾸준히 절식해 보세요. 그러면 휴식의 루틴이 이제 소화기에 생기면서 간혹 우리가 무리하게 되더라도 소화기관이 스스로 복원되는 방법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절식과 보식, 일상에서 식사와 병행하는 방법, 최소한 주 1일이라도 정기적으로 소화기관을 휴식하는 방법 등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드셋 프로그램은 대체식으로서 활용하시면서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상황별로 프로그램 조언을 드리자면 드셋 식이요법은 소화장애, 체중, 체형, 체온과 같은 인체에 기초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청소년이건 노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누구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식이 풀로 어려우실 때는 보식 단계라도 또는 아침 저녁으로 유지하시면서라도 소화기에 휴식을 좀 주시는 게 좋아요. 목표가 10kg 감량이라면 10kg가 감량될 때까지 드셋의 절식 과정을 거치시는 것도 몸에 절대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드셋 절식을 하시는 동안 오히려 소화기관은 휴식하면서 복원돼서 건강해질 거고 혈액은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반 식사 때보다 더 많은 종류의 식품으로 순하게 섭취해서 만들기 때문에 혈액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지 드셋을 목표 지점까지 끌고 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후에 살던 대로 훅 돌아가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좋은 계기를 만났으면 삶의 변화의 전환점으로 삼으면 참 좋아요.
드세 프로그램은 다이어트 효과가 극명하지만 다이어트 기능성 식품이나 약이 아닙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몸속에 노폐물을 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노폐물의 형태가 체중으로 있으셨던 분들은 다이어트 효과가 보이는 거고, 마른 비만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라서 뭐 나올 것도 없는 몸인데 변비가 심하시다는 것은 노폐물을 분해 배출할 힘이 없는 몸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신진대사의 효율을 잡기 위해서 드셋을 하셔야 하고, 드셋은 몸 소화기관에 휴식을 줘서 몸을 이완시켜 줄 거기 때문에 변비에 당연히 좋습니다. 또 빠르게 혈액으로 전환되는 식사이기 때문에 허기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체는 체온부터 세포의 재생, 노폐물의 배출까지 모두 혈액의 활동입니다. 혈액이 채워지는 드셋인데 어떻게 체력이 딸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기분이 허기지는 거죠.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먹던 기억이 고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식이 어렵다면 일상에서 식사와 병행하시면서 필요한 만큼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특히 아침에 뇌의 활성화가 확 일어나줘야 되는 분들, 학생, 직장인들, 사실 또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기상 직후 오전 간식 이렇게 2잔 정도 리퀴드밀을 드시면서 아침을 간헐적 절식을 해보세요. 건강도 아름다움도 절제에서 옵니다.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먹고 마시는 일은 몸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아의식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건강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어떠세요? 드셋을 활용해서 나만의 맞춤 프로그램 설계하실 수 있겠죠?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라도 저희 드셋 홈페이지 게시판과 인스타그램 댓글과 DM, 또 개인 맞춤 상담이 가능한 카카오 상담 채널도 있어요. 그것에 수시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드셋 프로그램을 하시는 동안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FAQ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드셋 하시고 건강하세요.